하고 있어요. 공방은 제가 10년 넘게 하다가 아파서 한 3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쉰 날 빼고 하니까 12년 넘게 했더라고요. 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될 때 수익이 너무 많이 벌이가 없다 보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지금 저희 스폰서이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의 제 회원모였던 배현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듣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이거는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덜컥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음, 지금은 맨 처음에는 저는 시작할 때 그래 6만 원 정도 수당만 받고 말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되게 꿈꾸는 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부자도 되고 싶고 또 기부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사실 예전에는 저는 저희 가족하고 저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남을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되었어. 저도 앞으로는 제가 이루는 꿈을 목표로 세우 달성이 된다면 저도 기부도 많이 하고 어, 옆에 돌봐야 될 사람들을 조금 더 주의를 많이 살펴야 되겠다는 그리고 애터미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알고 제품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공유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6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부제로는 부자는 절대 안 하는 습관입니다. 요새 제가 인문학에 좀 빠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에 올라온 인문학 강의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그냥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터미에 들어온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의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사장님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부자들은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사 하고 같이 해봅시다 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은 요행을 통해 한 방을 노리지만 부자들은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로또나 도박 그런 걸 통해서 한 방을 노린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과정과 노력을 무시하는 거죠. 결과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인생 아무 노력 없이 인생 한 방을 노린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창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며 또 한 번에 그 성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간과한 거죠. 그래서 아 나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만 하면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만 하려고 합니다. 모방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노력 없이 한 번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시간 투자, 또 실패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 생각,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전략에 집착하고 부자들은 투자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특성이 커피값을 아껴보자고 그렇게 커피숍에도 안 가고 막 그렇게 되게 커피값조차도 아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도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기를 합니다. 사실상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예요. 푼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자기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돈 몇천 원을 아끼고 모아봤자 쉽게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말이 있죠. 지질이 궁상이라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우리 회장님도 강의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못 살 때는 가난할 때는 아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가계부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돈 몇천 원을 아끼고 모아봤자 부자가 되진 않는다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투자하는 돈마저도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가난한 사람은 늘 남 탓을 하며 살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통해서만 자기 신을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해요. 혼자서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맡겨도 혼자서 하기를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잘 되면 내 탓이지만 내 덕이지만 잘못되면 남 탓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던 일이 잘못됐다고 남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 속성상 특성상 그렇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물론 여기서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정졌지만 부자들이나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죠. 어, 근데 이게 더 도드라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무조건 주도적으로 나서고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뭘 연구하고 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부자들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잘못되었을 때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절대 남을 탓을 하지 않고 어디서 잘못된 거지? 어디를 보완해야 될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더 잘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3번을 통해서 음,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겉모습만 치장하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겉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유와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은 남의 시선을 중요시해요. 내가 차가 있는데 이건 똥차 같은 이런 차를 타면 안 돼. 그래서 무리해서 고급 승용차 또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것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진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어, 그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가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나는 이 번 돈을 펑펑 쓰고 싶어. 계획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지고 있던 돈이 쓰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펑펑 써버리면 어느 순간 고갈돼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가난한 사람이 되죠. 얼마나 그걸 가지고 어, 유- 어, 잘 적금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하던가 해서 많이 이렇게 불릴 생각을 않고 그냥 다 써서 없애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죠. 부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실제로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겉모습 치장만으로는 부자와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게 평생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알듯이 자기 형편에 맞게 또 나한테 들어온 돈이 생긴다면, 나한테 그만한 재물이 생긴다면 그걸 어떻게든 불리고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겉모습보다 자유로운 시간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가 시간도 갖고 그분들은 생각을 명상하고 휴식을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 발견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학력에 집착을 해요. 고학력이나 MBA 졸업장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졸업을 하려면 그 학비하고 그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는 시간 줄여야 되고, 남들 노는 시간에 놀면 안 되고, MBA 800시간 공부하는 거에 6천만 원이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800시간만 가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턱없이 정말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부자들을 보면은 고등학교 또 대학교 중퇴하는 사람들이 학력이 굉장히 좋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 게이츠도 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지만 중간에 자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종주영 회장님 역시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학력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고학년만 있으면 우리 생각에도 그러잖아. 아이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와야 돼 해가지고 공부에 엄청 전념시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상 보면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만큼 이제 나이를 먹고 살아보니까 느끼는데 사실상 저희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의 가난을 내 자식들은 물려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고학력, 또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은 TV를 보고 부자들은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따 스피치 할 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TV를 보시나요? 그리고 1년에 책은 몇 권을 읽고 계시나요? 일본의 부자 손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부의 원천은 내가 아파서 병상에 있었을 때 책 4천 권을 독파한 것이 부의 원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 또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 읽는 것을 굉장히 권하고 있죠. 부자들의 공통점은 항상 책을 많이 읽고 책 읽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며칠 안 됐지만 아침에 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저희 리더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아침 6시 반에 그 강의를 읽는 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정말 저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전에 저하고 지금의 애터미를 시작하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전에 저는 TV에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TV만 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TV 소리를 안 뭐해도 안 켜놔도 그냥 화면만 그냥 돌아가게끔 눈 뜨면은 바로 TV 켜놓고 뭐 시간 나면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를 켜놓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는 어떻게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되게 많이 제가 똑똑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이 사실 애터미에 그렇게 많은 고학력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유식하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책을 읽거나 그런 거에 통해서 나눔을 많이 하고 스피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독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앞에 말한 5가지 또한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정상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제 강의 들으시고 스피치 어제처럼 그렇게 열띠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원경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정말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장원경 사장님 말씀 듣고 와닿았던 부분, 네, 아니면 결단, 생각 들었던 것들 나눠주는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4분 하잖아요. 네, 4등 안에 들려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어느 분께서 먼저 제가 하실까요? 하겠습니다. 네, 지혜천 사장님 해주세요. 네, 오늘 강의 너무 네, 그 정원경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교 때만 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또 한번 되자. 네,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고요. 뭐, 남자만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뭐, 해야 될 말은 아닌데, 약간 이제, 저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남들이 잘 사는 거를 보면은, 그래, 뭐 있어. 로또 한 번이면은 부자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뭔가, 운이 따라준다면 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항상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기 힘들었고 또 항상 똑같았어요. 뭔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뭔가 특출한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항상 남 밑에서 일했어야 되고요. 항상 그 밑에서 조그마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나는 언제가 부자가 되지? 나는 어떻게 성공을 하지라는 고민을 맨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침 8시, 7시, 8시까지 막 해외에 가서, 개인 갤러리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아침 8시,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해화역에서 일하면서 택시 타고 집에 퇴근을 했는데 월급도 8, 9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일을 한 적이 되게 많았고요. 또 같이 일하던 형님이 사업을 망하면서 저도 빚에 올라왔고 다 투자했던 돈도 잃어가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되게 많이 한탄을 했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맨날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아니고 그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또 책을 읽지 않았고 그냥 뭔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고 항상 뭔가 창의력과 뭔가 어,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노력도 했고 피나는 눈물과 땀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이 됐고 정말 엄청난 돈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과 그 뒷받침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병원경 사장님 그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된 사람들의 그 차이 너무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거예요. 음,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이 모든 것을 예, 주도를 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거부감을 할 게 아니고 배우는 데 노력하라. 예, 내가 그거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애터미를 배우고 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스며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과 또 이렇게 친하게 친해 약간 말이 그런데 예, 또 이렇게 또 나이도 제가 젊은 쪽에 있지만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또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이렇게 낮아지려는 모습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항상 사장님들이 이제 스폰서님들이 말하면은 항상 제가 배워야 된다는 자세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을 했고 많은 파트너님들이 제 밑에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은 좀 이렇게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서 좀 약간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중요시한다고 느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남들이 저렇게 살 때 나는 옆에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애터미를 만나서 나는 성공할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고 난 나중에 임페리얼을 달고 몇 억씩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세미나를 가면은 약간 저절로 이렇게 어깨가 펴집니다. 이러고 다니려고 좀 약간 당당해지려고 약간 제 자세가 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를 해주신 그 장원경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예,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책을 읽고, 네, 네, 또 열심히 애터미 영상도 보고, 네, 여러 사장님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홍근 사장님께서도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주었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평범한 사람,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진 않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 노동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결국에는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애터미 하기 전에 리더가 되기 전에는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 리스트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오늘 따르고 어, 남 탓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애터미에서 진짜 멀리 간 애터미에서 인문학을 계속 배우고 오늘 또 이제 장원경 사장님께서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내가 부자인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성공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리더로서 부자 부자가 될 사람이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뭐냐면 우리 장홍규 사장님께서 이제 부자는, 더 발전할 것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남 탓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공자가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 혹시라도, 아, 저런 사람이 내 스폰서였으면 좋겠다. 어, 우리 스폰서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잠시라도 든다면은 아직 조금 더 인문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누군가 이제 스피치를 할 때, 아, 나는 저런 스폰서가 되어야 되겠다. 내 파트너한테 저런 스폰서가 되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미 이제 부자로서 완성형 리더가 됐다고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혜찬 사장님이, 처음 세미나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후자였거든요. 스피치를 한 분을 보고, 아, 난 저런 스폰서가 돼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스폰서에 대한 자질과 자세를 배워야겠다고 스피치하는 지혜찬 사장님을 보고, 아, 이분은 이미 완성형 리더로서 들어왔구나.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 완성된 분을 이렇게 컨택을 운 좋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혜찬 사장님 이미 성공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어, 스피치 하실 분 어디 계실까요? 다들 양보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임진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선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오늘 또 장은경 사장님 또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1부터 6까지 가난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일 와가 닿는 것이 물론 그러니까는 어 가난한 사람들은 어 내 탓이라고 안 돌리고 남의 탓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때문에를 많이 저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그거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실패는 내가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생각을 그죠 경영하는 거죠. 생각을 경영하는 그런 저거고 우리 모두가 거의 다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신랑은 테레비만 있으면 24시간 잘 놉니다. 마누라도 필요 없어요. 테레비하고 뭐 테레비만 있으면 24시간 뭐 잔소리도 안 하고 잘 놀아요. 막 하루 종일 막 찍소리 안 하고 너무 잘 노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잘 때도 틀어놓고 이래서 저도 안방에 오면은 테레비가 안방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옛날에 테레비 좋아할 때는 휴대폰 나왔을 때 휴대폰으로 연속극을 봤어요. 신랑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 정도로 텔레비를 참 보고 했는데 정말 애터미를 하면은 텔레비를 봐서는 안 되는 거 전부 다 아시잖아요. 텔레비를 안 봅니다. 진짜 텔레비를 끊기가 안 쉽잖아요. 그죠? 연속으로 보면 다음이 또 아우 내일은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네가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봤었지만 정말 애터미를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는 테레비하고는 빠이빠이 했습니다. 빠이빠이. 예. 신랑 혼자 보거나 말거나. 저는 또 다른 방에 가서 또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전에 누가 하더라고요. 테레비 보고는 바보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보고 테레비 보지 마라. 테레비를 많이 보면 바보 상자 그거는 바보 상자에 불과하다. 그거 많이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고 또 저도 책을 잘 안 보는 성격인데 전에는 옛날에는 내가 또 직장을 다닌다고 또 말씀도 옳게 안 보고 이래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저도 말씀을 많이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고 또 우리 또 6시 반에 아침에 또 책 읽는 미팅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저한테는 너무 다행인 거 있죠. 책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그나마 성경책은 제가 안 보고는 안 되잖아요. 저 평생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어느 때는 책을 못 볼 때는 성경책이라도 내가 봐야지 하고 성경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또 오전에 또 미팅에서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어도 같은 책을 읽으면은 그 만약에 6사람이면 6사람 어 말하는 게 스피치가 다 틀려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부자들은 항상 책을 제가 정주영 그분 책도 봤지만은 그분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뭐 자기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정말 학벌이 좋은 그런 사람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뭐 하나를 제시했을 때 이분들이 아이고 회장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해보긴 했어. 일단 해봐. 예. 해보고 예. 그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는 그 사람 정주영 회장님 사전에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해봐. 그러면은 그 안 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그만큼 성공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라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어, 짚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진근 사장님, 그 어렵다는 TV를 백과 지불로 내놓으시고, 네, 아침마다 함께하는 미라클 모닝 책 읽기로 지금 점점 더 부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발표하실 분, 얼른 손 들어주세요. 순서 뺏깁니다. 3등.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기 싫어서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우리 임진구 사장님께서 TV를 끊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쇼생크 탈출 8번, 로마의 휴일 5번, 팀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흐른다 5번. 거의 하나에 꽂히면요 연속해서 제가 이렇게 봐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 그 음악을 한 번 들으면 3시간씩 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울다가 웃다가 지쳐서 나중에 방을 뒹굴뒹굴 막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 끊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요즘 안 해요. 오늘 아침에 리더 미팅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전에 살던 것들 이렇게 정말 어떻게 사는 방법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요즘 내가 애텀에서 배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원경 사장님이 오늘 발표를 또 해주셨지만 이렇게 서로가 발표하고 인문학 강의를 듣고 세미나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듣고 또 스폰서의 쿠사리를 먹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쿠키를 냉장고에 넣는 거, 문을 연다, 쿠키를 넣는다, 닫는다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저지르면 된다. 그죠? 차를 타고 싶어. 그냥 빚 좀 내서 그냥 자동차 사버려. 그러면 할부를 뜯다 보면 돈 낼 거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애터미에 들어왔어요. 이제 부자는 당연히 다른 당상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그죠? 포기하지 않고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거, 애터미가 성공을 이끄는 대로만 진짜 반항하지 않고 가면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자동으로 졸업하는 것처럼 성공자의 위치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한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이끄는 대로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간다면 우리는 성공자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쩌면 성공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죠? 두려워할 것은 없고, 그냥 진짜 문 열었어. 들어갔어?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성공, 성공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성공자야, 이미. 들었어, 입학했네? 어느쯤 왔지? 한 1학년 코스 맞췄나? 에이, 6학년 조금 있으면 졸업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진할 겁니다. 우리 여기 이영애 사장님 계시는데, 어, 글쎄, 뭐, 여기는 제가 막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세미나에 참석을 또 못하시고, 또 이렇게 미팅에 참석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팅에 꾸준히 참석하고 여기서 끈을 놓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자다. 이런 말씀을 꼭 옆에 있는 분께 드리고 싶고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애터미에 나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성공이라고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리고 성공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 이 문학 강의까지 그리고 어, 죽음 이후까지요. 죽기 전까지, 죽음 이후까지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냥 애터미로 들어온다. 문을 닫는다. 끝.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사장님. 네, 저도 양보하려고 했는데 혹시 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얼른 제가 했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다른 분들 다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 겉모습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또 부자들은 자유와 시간에 더 집중을 한다. 자유로운 그런 시간. 근데 그 겉모습에 집중하는 게 단순히 그 나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만 명품을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고 애터미에 적용했을 때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애터미를 전할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냥 잡상인으로 볼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일을 막 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남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겉모습에 집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내가 그런다고 한다면 더욱더 시스템화가 되어서 확신이 든다면 애터미 사업에 확신이 든다면 내가 칫솔 치약을 대놓고 들고 다녀도 그리고 해모임 한 박스 이고 다녀도 잡상인이 아닌 나는 정말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정말 좋은 합리적인 가격에 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자유화 시간에 집중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이고 지고 아니면 애터미를 전달하는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이 일이 단순히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다 보니까는 좋은 일이 된 건데,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일의 졸업이 있고, 그리고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터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사장님들께서가 자유와 시간에 집중하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 또한 부자로 가는 그런 마인드로 여기에 참석을 하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원경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변 시선에 의식하는 것, 그것 또한 겉모습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칫솔 치아 명품이잖아요. 싸다고 명품이 아닐 수 없죠. 당당하게 우리 칫솔 치약을 어깨에 걸고 샤넬백을 건 듯한 느낌으로 이제 걸어 다니면 되겠습니다. 네, 또 스피치 하실 분 계실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더 이상 스피치 하실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장용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피치 해주신 또는 스피치는 못하셨지만 속으로 네, 외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운드 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사운드 창 준비! 야, 사우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쏟으려던 쏟으려던 생각을 생각을 분명하게서면 손이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러셨습니다.